당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에 공감하며 당을 위해 헌신한다는 선당 후사의 비상한 정신으로 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어제 완성됐습니다. 문희상 위원장 비롯해서요. 박지원, 문재인, 정세균, 인재근, 박영선 이렇게 5명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내의 이른바 각 계파 수장들이 모두 참여한 겁니다. 이건요. 비대위 결정이 힘을 갖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파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의 소리도 나오게 하는데요. 자, 6명의 비대위 구성원 중에 한 분 직접 만나보죠. 박지원 비대위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당내에 이른바 이제 계파라는 게 사실상 약하게든 강하게든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른바 그 계파의 수장들이 다 참여하셨어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지. 언론에서 거론한 것처럼 그렇게 딱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예. 국회 부의장 경선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이미경 의원이 정세균 계파로 뭐 단연 1등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상을 깨고 이석현 부의장이 1차의 표결에 이겼습니다. 예. 또 흔히 이 친노들이 가장 큰 계파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하죠. 라고 했는데 원내대표 경선 때 친노를 대표해서 신계륜 의원이 출마를 했고 또 박기춘 대표가 저를 대신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친노가 이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박기춘 대표가 이겼습니다. 아하.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언론에서 어떤 계파를 구분해 놓지만은 의원들의 선택은 어떤 분이 원내대표를 국회 부의장을 해야 좋은가 하는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박영선 대표 원내대표 경선 때만 하더라도 저는 박영선 대표를 열심히 밀었습니다만은 이 정세균계 또 김한길 안철수계에서 공동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개파로 물론 있는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좌지우지 안 된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이번에 개파 수장들로 비대위원으로 구성됐다고 하지만은 제 자신부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부당적 협력을 하고 선당후사 자세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으면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이상 몰락하면 안 됩니다. 이 이상 몰락하면 안. 사실은 제가 그 부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사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비주류에선 이런 얘기합니다. 계파 없애는 혁신을 하자는데 계파 수장들이 다 참여했다. 즉 혁신의 대상들이 비대위원 됐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당권 주자, 대권 주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이 비대위 실패하면 이거 개인적으로도 큰일 나는 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서 당을 살리자. 구당적 협력을 하자. 그런데 선당후사 정신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조경태 의원이 그러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당에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그분의 의견이고. 그럼요. 일면 또 그런 그 의견이 맞는 면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물론 봉합 안 될 정도로 계파라는 것이 아주 지금 굵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계파가 있다는 거 어떤 갈라짐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님?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조경태 의원도 그 지방에 뭐 자기 계파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같은 당에서 정치를 하면서 자기만 고고청청하고 공자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조경태 의원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조경태 의원한테 제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사실 2012년 한나라당은 비대위 떴을 때 당명 바꾸고 당 색깔 바꾸고 공천룰 바꾸고 싹 바꿨습니다. 이번 새정치 비대위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까? 이걸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디까지 손을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한나라당 비대위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출중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산하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두 개혁 혁신을 해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번 문희상 비대위원회는 사실상 어떤 혁신을 하기는 굉장히 실이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준비해서 차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는 중단 없는 혁신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하루도 혁신을 하고 그 다음 날도 혁신을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요. 지금까지 수많은 가장 좋은 혁신안을 내놓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지만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의 30% 세비 삭감, 안철수의 국회의원 300명이 많으니까 100명 줄이자. 지방 기초단체 공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지 말자. 김한길 대표의 출판기념회 하지 말자. 다 안 됐죠. 5만 원짜리 미만 밥 먹자. 3만 원 가지고 관훈상지 하자. 이건 마치 국가재건 최고위원회 새마을 분과위원회에서 할 일을 해놨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은 너희들의 잔치다. 그리고 너희들도 고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이런 국민적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은 생활혁신안이 돼서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또 지켜가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중단 없는 혁신을 계속하지만은 과감한 혁신의 틀은 역시 이번 비대위원회에서는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준비하고 좋은 대표가 나와서 이제 본격적인 혁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그래야만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전당대회까지 잘 이어주는 것, 좋은 전당대회, 좋은 당대표 뽑는 데까지 잘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을 할 일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전당대 정강정책이나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룰을 혁신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어떤 경우에도 돈 안 드는 깨끗한 그런 전당대 이런 것을 혁신해야지 당 전체의 혁신은 역시 새로운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이고 그분의 몫이고 그분이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우리 과거처럼 생각나면 하나씩 던져가지고 그런 식은 안 되겠다. 실천하지 못하면은 우리 지금 제가 여러 거 했지만은 아무것도 못 지켰잖아요. 새마을 분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지원 비대위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이제 전당대회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당장 발등에 부른 세월호 특별법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지금 막히면서 국회도 막히고요. 다 줄줄이 막혀 있거든요.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보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유가족을 100% 충족시키긴 어렵지만 양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이셨는데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시는 거죠? 문희상 비대위원은 저와 함께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정치를 배웠고 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보는 견해가 거의 비슷해서 평상시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결국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투쟁이 아니고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의 산물로 세월호법도 해결돼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은 정부도 새누리당도 조금씩 양보하고 특히 가족들도 슬픔에 젖어 있더라도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박영선 원내대표에게도 제시를 했었고 그러한 것이 협상이 잘 돼가다가 조금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범위 내에서 무엇을 찾아낼 거예요. 2차 협의안이 있잖아요. 여야의 2차 합의안. 네. 그 협의안 플러스 알파 정도, 그 정도 선이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것을 먼저 얘기하면은 문희상 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협상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알파가 이제 뭐라고까지는 말씀 못 하셔도 그 정도 선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차 협상안에서는 특검 추천권 인사의 배정 문제에 대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특검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천하면은 그 특검이 수사권 기소권을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19대 초반기 원내대표를 하면서 내곡동 사저 경호실 이명박 대통령 아드님하고 문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때 특검을 하면서 특검의 추천권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추천권이든지 혹은 뭐 추천위원회의 수를 이런 것에서 잘 조정이 되면 될 것이다. 그러고 특히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것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더욱 저는 김무성 대표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이 국회가 의무를 다 못하니까 세비를 반납해라 하는 강경한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국회에서 못하고 알겠습니다.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지원 의원님,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나잖아요. 여기서 뭔가 풀릴 것이다. 26일에 지금 국회의장이 본회의 열어서 96개 법안 상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전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보세요? 물론 의장의 말씀도 존중돼야 되지만은 의장은 국회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어제 문희상 위원장의 말씀에 의거하면은 오늘 김무성 대표를 만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공개적으로 어디에서 만나지 않고 좀 비밀리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서로 좀 탐색전을 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뭐 카메라가 비치고 기자가 가고 이런 만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대표가 하실 일이고 또 저도 김무성 대표를 만날 때 요즘도 만나면은 둘이 커피 사들고 가서 공원에 가서 만나고 비공개로 오늘 만난다는 말씀이시고요.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지원 비대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